무사셋.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형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셋입니다. 무사셋. 네, 오늘은 또 어떤 코너인가요? 따단. 짜잔. 아직까지는 파일럿. 가칭 별별 사건입니까? 네, 가칭으로 네. 별별 저작권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도용을 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뭐 노동위원회나 또는 이제 노동청에서 다투는 사건들도 조금 수임해서 많이 처리를 하기 그쵸. 때문에 기가 막힌다던가 헛웃음이 나오는 사실은 그런 사건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네, 오늘은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어느 정도의 잘못을 했을 때 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게 가능한가요? 또는 뭐 이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다뤘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각색을 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되게 고급지게. 아하.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저희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별 사건 파일. 사건 개요. 회사 A의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A씨는 퇴사 중요 고객사에서 의뢰한 프로젝트의 총괄이다. 본부장 A씨는 프로젝트 중요 시연회 당일 갑작스럽게 같은 회사 영업본부장 B씨에게 시연회를 대신 가달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이에 고객사는 회사 A에 항의를 한다. 회사는 본부장 A씨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징계의 수위별 종류, 단계가 있으면 간단히 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일 드릴게요. 심한 게 자르는 거고. 그렇죠. 네. 보통회사들은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견책인 경우, 견책은 이제 심할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감봉, 감급, 네, 이제 임금을 삭감하는. 근데 임금 삭감도 사실은 근로기준법 상에 이제 삭감의 그 수준이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감급부터 저희가 중징계라고는 하지만 그 한도를 보면 징계로서 어떤 뭐 이렇게 급여에 타격을 준다든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굉장히 소액이긴 합니다. 아, 진짜? 네. 그리고 감급 다음에는 이제 정직,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어. 보통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하다를 이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바로 해고인 회사도 있고, 권고사직을 또 징계의 한 종류로 넣어서 해고 전 단계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래서 뭐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해고의 징계가 가능한 걸로. 원래 권고사직의 본 뜻은 그런 징계의 의미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징계 수위에 그렇죠,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죠. 쓸 수도 있다는 근로자가 말씀이군요. 이 정도의 그 잘못을 했을 때 조금 같이 일하기는 힘든데 사실 뭐 징계 해고라는 느낌과 권고사직이라는 건 어감의 차이가 조금 그치. 그거를 이제 징계의 양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도 있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봤잖아요. 네, 네, 어쨌든 네.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게 조금 적합할 것 같으세요? 뭐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이 정도 말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 날 그 사람이 안 나왔잖아요. 그 사람의 역할을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위에다 보고하지 않고 몰래 자기가 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이 좀 안 됐다라는 것은 좀 중대한 뭐랄까 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고까지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감봉 정도 조치는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 뭐 그 프로젝트가 아예 그러니까 결론이 막 이렇게 어그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은 수행은 되긴 됐어요. 컴플레인이 있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어. 이제 고객사에서 컴플레인이 있었고, 그게 사실은 어쨌든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의 수행에도 사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치. 거고, 뭐 더 이상 너희들과는 이번 일까지만 같이 하고 다음 일은 너희에게 뭐 주지 않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사실 뭐 그런 문제니까. 또 어쨌든 봤을 때 한 뭐 감봉 정도. 감봉 정도 심하면 감봉 아니라도 견책 정도는 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네. 집무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법무사님과
동일하게 감봉하고 싶은데 네, 저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고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경고로 마무리가 됐죠. 사실은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방노동위원회까지 이 사건은 갔었고 이에 대한 결론도 났어요. 제가 그 결과까지는 어떻게 났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요? 네. 왜요? 네. 왜냐하면 네. 사실은 뭐 농사는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 징계는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갈려요.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어쨌든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고 맞아. 판단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막 산수 수학처럼 탁탁탁 세금처럼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법문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게 옳다 그르다 또는 뭐 어떻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근데 네. 분명한 것은 저희는 주로 이제 징계 관련해서는 사업주분들의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네, 사업주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징계의 수위와 그리고 실제 이제 외부에 누군가가 판단을 했을 때에 나는 결론의 이 간극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사업하기 너무 힘드네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간극이 크다라고 하는 건 사업주가 기대했던 건 여기인데 실제 결론은 좀 한참 못 그렇죠. 미친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같이 뭐 데리고 일을 해야 되냐 또는 뭐 이 정도 잘못을 한 건 이 정도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외부에서 만약에 이게 판단되어졌을 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까지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갈등 발생을 안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조금 차이가 크다 보니까 자르고 싶어도 많이 하시죠. 감봉에 그치거나 견책이나 또는 경고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사실은 가장 사실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내부적인 이 취업 규칙이 사전에 정비가 되지 못해서 사실은 결론이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취업 규칙이 그렇게 좀 이렇게 부실하지 않았다고 하면 충분히 또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판단을 하신 분들이 어떤 뭐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사실 그 취업 규칙이라는 게 정말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 회사에 다니려면 그래 이 정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하고 있는 규칙들을 좀 잘 알고 사전에 사실은 갈등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금 서로 잘 예의를 지키자라는 거를 이렇게 규칙화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그 취업 규칙을 게시해서 분명히 그 사람이 숙지하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원래 원칙인데 사실은 조금 많은 회사에서 이런 뭔가 취업 규칙을 볼 만한, 찾아서 볼 만한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는 이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실 사업장들도 되게 많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그 취업 규칙을 활용해야 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취업 규칙 때문에 뭔가 제대로 된 규정에 따른 뭐 그게 징계면 징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취업 규칙 정비도 또 새삼스럽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느꼈죠.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취업 규칙을 잘 정비해두면 좋은데 설마 내가 사업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네. 이 말씀 제일 많이 하세요. 일어날까라고 해서 이걸 정비를 네. 안 해놓는 경우를 저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은 다 이제 뭐 되게 관계도 좋고, 뭐 이렇게 다 좋기 때문에 세상 일을 모르는 건데 그죠? 그러면 이제 취업 규칙도 여러 가지 뭐 규정들이 있겠지만 더 표준적으로 이렇게 제시하실 만한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무사색